하명의 하자. 무효취속하는 게 있어요. 무효취속. 우리 그 법규 명령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한번 했죠.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은 이 법이다. 이 법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우리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을 비교할 때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이 법이고 이 법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배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요거 말고 그냥 이렇게 말고 있으라 그랬고 뒤에서 배운다 그랬잖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고 취소 사유가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빨리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형법을 배우면은 이법이고 적법 이것만 배우잖아. 이법, 적법.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형법만 배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과 관련된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법을 또 생각하면 또 다른 거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처분 자체가 이법일 수 있잖아요. 그 처분 자체가 이법인데 그 이법 정도가 이렇게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예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 자체가 이법이야. 그 이법이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거예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된다는 말은요. 처음부터 행정기관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형사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행위. 형사 미성년자와 뭘 거래했어? 그지? 그럼 그 거래 행위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용 계약도 안 됩니다. 알바는 또 다르죠. 알바 개념은 다르지만, 그지? 미성년자를 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와의 거래 행위. 미성년자는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로 보지, 아직까지는. 부모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행위는 하자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거래 행위는 뭐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명의 취소는 어떻습니까? 이 법은 이법인데 단순 이법이에요. 행정기관에서 가벼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은 효력이 처음부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효력은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취소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취한 사람과 거래한 행위예요. 자, 내가 어떤 집을 계약한다, 공장을 뭐 계약한다, 뭘 계약한다. 그러면 이제 계약하기 전에 이제 계약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영업하는 사람이 또 사장을 술집에 데려가서 하잖아요. 뭐 2차, 3차. 그지? 나는 거짓 하기 싫어가지고 좋은 회사 나왔어요.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는데, 그런 문화를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년 조금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IMF 터지기 전에 20대에 5천만 원 준비해가지고 나도 이 학원 사업을 한 거예요. 그 나이에 20대에. 이거보다 더 커요. 이 건물보다 더 큰 건물. 학원 2개를 했어요. 2개. 20대에. 예. 물론 뭐 나름대로 돈을 벌었어요. 그때 대구에서
그 당시에 대구에서 가장 높게 지은 아파트를 현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대에 안 되겠다. 이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2에 다 사업을 정리하고 한 7, 8년 경영하다가 정리하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32에 석박사 과정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걸 들어간 거예요. 그 학원에 대한 섭리는 잘 알죠. 그래서 내가 학원에 가면 항상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 원장님들의 고충을 내가 이미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학원 경영하는 게. 나도 어렸을 때 학원 경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는 학원이 잘 안 됐거든. 근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열심히, 눈물 많이 흘렸지만 열심히 2년 동안 참고 하니까 갑자기 학원이 팍 뜬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고생했던 거는 뭐예요? 거의 1년 만에 다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그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학원에 오면은 진짜 내 것처럼 경단기 있으면서도 내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그 놈들이 배신하고 있잖아요. 배신을 때렸잖아요. 자, 그거는 그거고. 나도 뭐 이런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술을 못 먹으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못 먹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많지 않은 사람과 거래 행위한다. 자, 술을 잔뜩 먹여놓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장님 이제 계약하시죠. 기분도 좋으시네서 도장 찍으시죠. 그럼 술 취한 상태에서 그래 막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고 도장을 뻥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사무실에 계약서를 딱 보니까 그제서야 계약서를 읽어보는 거야. 이거 뭐 이상한데 우리 너무 손해가 큰데 큰일 났구나. 그 전화를 한 거야. 이 계약 이거 무효로 하자고. 그러면은 상대 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도장 찍었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법원에 소송을 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술 취한 상태에서 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뭐예요? 이 계약은 취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소급해서 뭐예요?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처음에는 일단은 뭐예요? 술을 취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처음에는 유효합니다. 내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주겠죠. 잘못됐다고 이 계약 자체가. 그러면 이제 소급해가지고 그 계약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취소가 되는 겁니다. 무효는 뭐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효력이 처음에는 있고 나중에 취소가 되면은 소급해서 다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함행에 대한 구제입니다. 자, 적법 하명이 있고 이법한 경찰 하명이 있어요. 자, 적법이잖아요. 적법이니까 손해배상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요? 적법은 손해배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고요. 그럼 손실보상은 어때요? 손실보상은 관계가 있어 없어요? 관계 세모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칙은 손실보상 관계 없어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은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법한 경찰 하명에 대해서는 뭐예요? 손실보상과 관계, 손해배상과 관계가 있어 없어요? 이거는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고 손실보상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여러 번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법한 경찰 하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내가 내 권리를 찾는 거고 그리고 적법한 경찰 하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하고는 관계없고요. 손실보상도 원칙 관계없어요. 왜? 적법이기 때문에. 근데 적법한 행위라도 뭐예요? 나한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면 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뭐예요? 손실을
보상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 허가로 갑시다. 하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자, 허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명이 부작위, 자기, 수행, 급부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명 중에서 무엇을 해제시켜 주는 게 허가죠? 부작위입니다. 부작위. 부작위가 뭐라 그랬어요? 경찰 금지라 했죠. 금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금지가 있고 상대적 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해제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절대적 금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적 금지, 상대적 금지가 있다. 요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미 했습니다. 허가를 하는 것은 뭐예요? 원칙은 신청을 해야만이 허가를 내주지만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허가 상대방은 누구예요? 특정인이에요. 맞죠? 이 특정인이 뭐예요? 구청에 허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특정인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야간에 통행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에 올라가도 좋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특정인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허가 성질입니다. 아까 그림 있죠? 그림 떠올리셔야 돼요. 그림 한번 생각해 봐봐. 행정행위가 있어. 행정행위는 두 가지가 뭐예요? 행정이 두 가지가 뭐예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두 가지가 뭐예요?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명령적 행위는 세 가지가 뭐예요? 하명, 허가, 면제. 이게 안 떠오르면 이거 정리하기 힘들어요. 이거 떠오르면 이거 그냥 그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뼈대, 그림, 그걸 내가 잘 기억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잖아. 이걸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명은 뭐예요? 명령적 행위에 속하고, 명령적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고. 내 아버지가 이분이고, 할아버지가 이분이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잘 떠올리세요. 자, 그렇다면은 묻습니다. 경찰 허가는요? 경찰 허가는 절대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건 해결됐죠? 끝나자면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 허가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까? 법률 그림에 딱 나오잖아요. 그냥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허가는 명령적 행위예요? 형성적 행위예요? 그 명령이죠. 끝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찰 허가락하는 거는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그건 지금 공부해야죠. 기속행위예요. 경찰 허가는 기속행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경찰 허가는 무조건 기속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지역에 내가 어떤 반란 주점을 하고자 한다. 유흥 주점을 하고자 한다. 자, 구청에 허가를 냈어요. 그럼 구청은 뭐예요? 허가 요건을 심사하겠죠. 허가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허가를 무조건 내줘야 돼. 기속행위니까.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내줘야 돼.
무조건 기속행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 사람도 유흥주점 하고자 하고 이 사람도 유흥주점을 하고자 해. 이 사람도 유흥주점을 하고자 해. 그럼 세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지역에서 하고자 해. 그럼 이 사람은 내주고 이 사람 안 내주고 다 허가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심사가 다 통과됐는데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허가는 허가 요건이 충족만 되면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기속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량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공익이에요. 여기 학교가 있어요. 학원들이 많아요. 이런데 허가 요건이 충족한다고 해서 유흥주점 같은 걸 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학교가 많잖아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학원도 많고 그런 곳에 유흥주점을 내준다. 공익에 반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구청에서 비록 허가 요건은 충족된다 하더라도 공익 때문에 공공의 이익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재량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재량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말고는 뭡니까? 원칙은 기속행위입니다. 허가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익에 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쌍방적 행정행위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허가는요, 원칙은 쌍방이에요. 예외적으로 일방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쌍방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구청에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심사해서 허가를 내준 거. 쌍방이에요, 쌍방.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보고 식당 하라고 허가를 내줄 일 없잖아요. 내가 신청을 했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지. 이게 쌍방이에요, 쌍방. 그럼 일방은 뭐예요? 일방은 어떤 기간이 끝났을 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오늘부터 야간 통행 가능합니다.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건 일방이잖아요. 일방. 누군가가 신청해가지고 야간에 통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뭐예요? 통행 금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구청에서 뭐예요? 내일부터는 야간에 통행해도 됩니다라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때는 일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쌍방, 예외적으로 일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허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허가는 원칙과 예외를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잘 적어두세요, 이런 것도. 자, 허가는요, 원칙은 특정인입니까? 불특정인입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불특정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아까 체크했잖아. 특정. 예외적으로 불특정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허가락 하는 거죠. 하나 비교했습니다. 또 허가락 하는 거는 뭐예요? 쌍방적 행정행위입니까? 일방적 행정행위입니까? 원칙은 쌍방이에요. 맞죠? 이 특정인이 뭐예요? 구청에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뭐예요? 구청에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일방적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맞죠? 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내일부터 야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비교했더니 원칙과 예외. 다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 다음에 허가락 하는 것은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예외적으로 신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도 이렇게 허가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딱 구분을 정리하세요. 자, 그
그 다음에 쌍방정 행정행위에서 니은 볼까요? 니은. 판례에 의하면, 자, 허가 여부 결정 기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허가 여부 결정 기준입니다. 자, 허가 여부 결정 기준은 언제입니까? 허가 처분 당시 법률이에요. 허가 처분, 허가 결정 당시 법률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에는 허가 신청 당시로 나와요. 허가 신청 당시. 아시겠죠? 그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을 통해서. 정신이 없어. 손가락 힘도 없고. 저는 웬만큼 아파도 휴강을 잘 안 합니다. 알겠죠? 지금 죽을 정도 아니면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나도 휴가하면은 어차피 보강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한 주 한 주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을 또 망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학원에서 뭐 특별하게 학원 운영이 안 된다 해가 휴강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내가 뭐 휴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아프면 진짜 아파요. 병원에 막 링거 맞고 덜어 눕지 않는 이상은 학원에 옵니다. 하다가 뭐 쓰러질 것 같으면 뭐 중간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학원에 와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갑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떤 뭐 장사를 하고자 한다. 허가 신청 당시는 법에 허가 요건이 3가지였어요. 그 3가지가 다 충족이 되니까 내가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허가 결정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결정하기 전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요건이 4번, 5번 2개가 더 추가돼 버린 거예요. 허가 요건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얻은 걸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어요. 이걸로 심사한다는 거예요. 결정 당시 법률. 요거는 신청 당시 법률. 이거는 결정 당시 법률이에요. 그 기준이 뭐라고? 결정 당시 법률.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허가 여부 결정은 허가 결정, 처분 당시 법률에 따르지 신청 당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신청 당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허가 결정 당시 법률에 따른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효과. 이것도 작년도 2차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먼저 경찰 금지 해제다. 허가락하는 것은 금지 해제다. 맞죠? 이때 금지는 어떤 금지? 상대적 금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타 법률과의 관계. 이게 이제 우리 작년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허가락하는 거는요. 자, 관계 법령상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될 뿐이지 다른 법에 있는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에 있는 관계 법령상 금지만 해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의 금지 조항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경찰이요. 우리 경찰 공무원이 음식적 영업을 하고자 허가를 낸 거예요. 월급이 적으니까 또 애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이제는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허가를 구청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허가는 뭐예요? 구청에는 뭐야?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 요건이 충족되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 자, 경찰이 허가를 받았어. 받았다고 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경찰 공무원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찰은 영리 업무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경찰은 절대로 영리 업무를 못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해제되어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타 법률에 있는 금지 조항까지 해제시켜주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은 영업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는 영리 업무는 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장사를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가능하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또 시험 정답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요, 허가 신청하잖아요? 여러분 직업 안 물어요. 허가 신청하면 혹시 선생님 경찰입니까? 아닌데요. 뭐 맞는데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대답할 이유도 없고요. 그럼 여러분 경찰입니까? 예, 경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국가공무원법상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공무원은 이런 거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공무원은 뭐예요? 이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허가 신청을 했고 요건이 충족되니까 허가를 내주는 것 뿐이에요. 공무원들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 이제 내가 경찰이니까 뭐 허가를 받았어. 받았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영리 업무는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리 업무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타 법에 있는 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건 했던 거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면제입니다. 면제. 면제. 면제는 간단해요. 면제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행정법 다 끝나요? 3주차잖아요. 맞죠? 다 끝나요. 4주차 되면은 이제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총론은 다 끝나요. 그다음에 강론이 아마 뭐 한 2주, 3주 걸려요. 그러면은 뭐 가능하면은 한 6주까지 끝내려고 해요. 나머지는 이제 법령에 투자를 해야 돼요. 법령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면제 한번 볼까요? 자, 면제는 뭘 해제시켜주는 게 면제라고 그랬어요? 부자기를 해제시켜주는 게 허가라면 면제는 뭐죠? 자기 수인 급부.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이 바로 면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기 대신에 부자기로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 잘 쳐요. 자, 그리고 다시 그림 보세요. 아까 그림 있죠?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입니까? 형성적 행위입니까? 명령적. 아까 봤죠? 그 다음에 경찰 면제는 수익적 경찰 작용입니까? 침익적 경찰 작용입니까? 수익적. 면제시켜 주는 거니까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수익적 경찰 작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경찰 허가와 면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통이 뭐예요? 공통이? 해제시켜주는 게 공통이죠. 맞잖아요. 해제시켜주는 게 공통이에요.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게 공통이라고요. 차이점은 뭐예요?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은 허가고 나머지 자기 수인 급부 해제시켜주는 것이 면제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부관 쪽으로 갑니다.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부관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이번에 1차 시험에 부관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물론
우리 이론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이고, 그래도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는 사실은 이론 시간보다는 법령 시간에 배운 내용이다. 그래 보시면 더 좋아요. 이 부관에 대해서도 법에 다 있어요. 법 조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요건,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요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당연히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쉽게 맞춰서, 쉽게. 그런데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해요. 법령서에 웬만한 법은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웬만한 법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령서 공부를 할 때 2개 정도는 내가 한 개 정도는 프린트를 드리고 수업을 하고요. 2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가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추가해서 수업하기 힘들어요. 물론 시간이 허락이 되면 내가 그것까지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내가 2개를 더 추가시키려고 그래. 딱 7월달에 새 책이 나오면은 새로 또 추가를 시키려고 그래. 근데 그다음부터는 추가 안 시킬 겁니다. 이제 뭐 그 안에 웬만큼 다 나와요. 막 경감부고, 그 다음에 뭐 성진이고, 그죠? 뭐 여러분 순경 공채 시험이고, 그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있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적중은 100%입니다. 알겠죠? 교재 다 있어요. 자, 부관의 의인데, 부관이 뭐냐?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면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겠죠? 허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청의 주된 의사표시예요. 내가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허가한다. 이게 주된 의사표시고요. 자, 그런데 허가를 하겠지만 허가를 하되 내가 예를 들어서 3년까지만 허가하겠다. 3년 단위로 재허가를 받아라. 갱신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붙이는 이게 부가적으로 붙이는 거. 부가적으로 붙이는 거. 이게 종된 의사표시라고 그래. 이게 뭐다? 부가리. 딱 종된 의사표시가 부관이다 이 말이에요. 주된 의사표시가 아니고 종된 의사표시가 부관에 속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관의 종류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시험에는 부관의 종류가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번에는 사후 부관, 요건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지만. 자, 부관의 종류는 여러분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고, 부담도 있고, 수정 부담도 있고, 또 철회권 유보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관 종류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기한이 있어요. 자, 이 조건하고 기한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조건하고 기한 보시면은요, 여기 또 있죠. 기한 있잖아요. 조건과 기한. 이 2개 차이점. 이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건 가는 거는 뭐예요? if잖아요. 만약에 비가 오면은, 만약에 경찰 합격하면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지요. 비가 오면 근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합격하면 근데 합격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확실한 조건은 무조건 불확실하는 말이 더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기한은 어떻습니까? 자, 5월 1일부터 아니면은 6월 30일까지 어때요? 5월 1일부터 가는 거는 지금 4월이잖아요. 완전 한 10며칠 있으면 5월 1일 오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확실히 오잖아요. 6월 30일까지 가면 확실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확실히 되는 거예요. 확실. 그래서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한.
차이점 아시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조건은 뭐라고? 불확실. 기한은 확실. 됐죠? 구분한 거 정말 쉽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뭐죠? 정지 조건이 있고요. 해제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 그러면 발생 불확실이 있고 소멸 불확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발생 소멸이기 때문에 조건은 종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지와 해제 차이점은 이거예요. 정지는요,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발생이에요. 해제는 소멸이에요. 그래서 발생 불확실 하면은 뭐예요? 정지가 되는 거예요. 발생 불확실하면 정지가 되고 소멸 불확실하면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걸 그냥 이해하지 말고 나는 외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정발이라고 해요. 정발. 해소라고 하세요. 정발이 뭐예요? 우리 여기도 정발상 없어요? 있잖아. 정발상 하는 거 있죠, 이게 일산에. 정발 그렇게 하든지. 정발하는 거는 부산에 있는 부산 진성, 부산에 있는 성을 지킨 장군 이름입니다. 뭐 국사를 잘 하신 분들은 장군 이름을 또 올리시면 되고, 여러분은 일산에 사니까 정발산, 정발 이것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해소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방법이고, 자, 이해를 시킬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단순히 나는 외우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라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됩니다. 조건과 기한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해를 할게요. 자, 이해를 통해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책에 이런 것들은 책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정지 조건부터 문제 봅니다.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불확실이죠? 차를 선물로 사주겠다. 자, 지금 법률 행위를 한 시점,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는 효력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효력이 발생 안 하잖아. 왜요? 아직 합격 못 했잖아. 합격하면 사주겠다는 거야. 합격해야 차를 사주겠다는 거야. 아직 합격 못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 법률 행위를 한 시점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성취가 되었어.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성취가 됐으니까 차를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돼.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해제 조건 한번 보세요. 네가 취직을 하면 불확실이죠? 아직 취직한 거 아니잖아요. 용돈을 주지 않겠다. 네가 취직하면 용돈 주지 않겠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용돈을 주고 있다는 거,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는 용돈을 주고 있으니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자, 조건이 성취가 됐어. 취업을 했어. 용돈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좋고, 난 머리 아파 하면 그냥 외우시도 좋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기한입니다. 기한은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기한은 발생 소멸인데 확실, 알겠죠? 확실하면은 기한, 불확실하면은 조건.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효력 발생 시기를 보게 되면은 왜 이게 발생과 기한이 요거는 발생이고 소멸이냐면은 10월 1일부터 허가한다. 그럼 지금 허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 이때부터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발생하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개선이. 지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10월 1일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기는 뭐죠? 10월 30일까지 허가한다 하면 10월 30일까지 허가하고 11월 1일부터는 허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담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담이에요. 자, 부담은요. 자, 상대방에게 일정한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용료를 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에요. 부관 종류 중에 한 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부담이라 그래요. 부담. 자, 우리 이런 거 많죠? 여기도 있나?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 인도가 있어요. 여기 인도예요. 인도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로에서 이렇게 인도를 거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도로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시설물은 나작하게 깎아버리잖아요. 이해하시죠? 보죠? 자, 그러면 이 인도 있잖아요. 인도는 건물주 땅입니까? 국가 땅입니까?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을 지금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뭐예요? 들락날락 하죠. 점용하잖아, 점용. 국가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국가 땅을 요걸 사용하니까 1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점용료를 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부담이라고 해요. 다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도 사업할 때 나는 어떤 건물에 세입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부담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건물주 앞으로 세금이 나와도 건물주는 뭐예요? 세입자한테 이렇게 해버리는, n분의 1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주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세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세금은 건물주한테 오더라도, 그죠? 거기에 건물주는 뭐예요? 세입자들한테 n분의 1 해가지고 받아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부담이에요. 알겠죠? 자, 수정부담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부담은 여러분들 한 군데 더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뒤에 넘겨보세요.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림이 빨리 넘어가나? 여기 있네. 바로 나오네요. 자, 요거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이 부관 종류가 부담이라는 부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 이외의 부관은 뭐죠? 우리가 배웠던 조건도 있고, 뭐 기한도 있고요. 그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수정 부담도 있고요. 또 철회권 유보도 있고요. 등. 이것을 부담 이외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부담, 방금 배웠던 부담, 이 부담은요, 독립적인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부관이 부담이라면은
이것도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고 부담도 독립된 행정행위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담 자체를 독립된 행정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에 대해서만 뭐예요?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행정쟁송이 뭡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행정쟁송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부담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관들은요. 나머지 부관들은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관들은 어떻게 행정쟁송을 해야 돼요? 이 전체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담만 뭐예요? 부담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관들은 뭐예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주된 행정행위와 합쳐가지고 전부 한 번에 통틀어서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청구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할게요.